제가 오늘 뭐 강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왜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가 이런 제목을 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환자분들이 그냥 뭐랄까 우울하세요. 그리고 막 자책감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봐.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우선 태생적으로 당뇨가 걸리도록 자꾸 만들어져 있다. 그런 거를 내 의지로 잘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뜻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넘어가 주십시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만화 그림입니다. 이제 한 장이지만 저는 교과서 한 권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해드리진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뚱뚱한 추장을 모든 사람들이 추장님하고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때 기원전 2000년 정도 될 때 이런 모양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서기 2000년에는 전부 다 모든 미인이다 뭐다 전부 다 늘씬하고 몸 체격이 좋고 절대 뚱뚱하지 않고 오히려 비만한 사람들이 눈치 보고 굽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처음에는 기원전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아주 궁핍하고 어렵게 살 때는 뭐가 먹을 게 생겼을 때 확 먹어서 몸 안에 충분히 저장을 해놓고 진짜 어려운 시절을 잘 넘기는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고 입이 짧고 소화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저절로 도태가 되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추장이 되고 뭐 잘 살아가지고 생존하다 뭐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 선택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저장하고 뚱뚱해지는 유전자가 선택이 돼서 왔더니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았으니까 이게 건강하고 좋은 일인데 이제 와서 먹을 것도 풍부해지고 사람의 수명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뚱뚱한 병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그런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다음번 한번 볼까요? 크로마뇽 시대, 원신 시대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크로마뇽 시대에는 우리가 수명이 기대 수명이 18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 요새 이제 애완 반려견들이 17년, 18년 산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때 비슷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중세니까 우리 멀지 않아요. 뭐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생각하고 영화로도 매일 보는 중세인데 그때도 기대 수명이 30세입니다. 30세. 그리고 1850년대 미국의 지금 그 수명이 얼마냐면 예상 수명이 43세. 그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8세로 돼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근데 현재로 오니까 이제 78세 미국이 그러고 얼마 바로 전에 이제 나온 우리나라 데이터를 봤더니 드디어 90을 찍었습니다. 여성분의 기대 수명이 90세, 남성분들이 86세까지 이렇게 증가했어요. 굉장히 오래 산다. 그래, 뭐 건강해지고 오래 살아서 좋은가 보다. 그런데 병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고혈압, 뇌혈관 질환, 위암 이런 것이 생겼는데 사실 이 전에 이렇게 조선총독부에도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사망 원인 5개가 전부 감염병입니다. 뭐 소화기 감염병, 폐렴, 결핵 뭐 이런 걸로 다 사망하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고혈압, 뇌혈관 질환 이런 것이 생기고 2000년에 들어오더니 이제 암이 많이 생기고 안 보이던 당뇨병이 덜커덕 5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죠. 다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일 최근 데이터를 봐도 암이 상당히 많고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은 혈관 질환이 상당히 뭐 문제가 되죠. 근데 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고혈압, 당뇨병이기 때문에 그 기저에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뇨병, 고혈압 같은 걸 잘 관리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잘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암이 예방이 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데 왜 안 되냐? 아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문제인데 다음 볼까요?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적어 왔는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환자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해 보면 막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먹고 싶어서 먹으면 혈당이 엉망이 되고 막 안 먹으면 병원 오면 칭찬을 받는데 난 못 먹어서 슬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행복해요? 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내가 이걸 왜 꼭 먹어야 되지? 근데 사람 입맛이 금방 바뀌어서요. 3개월만 참으면 우리가 담배도 끊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콜라 뭐 이렇게 먹는 난 콜라는 싫어. 너무 달아서 저걸 왜 먹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행동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잘 바꾸면 나의 습관이 바뀝니다. 나 간식 같은 거 잘 안 먹을래. 떡, 왜 괜히 먹어? 밥 든든히 먹고
새끼는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이제 여기 조금 제가 바꾼 건데 건강이 찾아오고 네. 이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고대서부터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당뇨병이 잘 생긴다. 잘 먹고 뚱뚱해지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이겨내야 된다. 근데 그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잘못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사 온 지 3일째잖아요. 교수님, 이거 가훈으로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정해놓고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들려주셨는데, 근데 이제 당뇨 환자들이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가요. 배가 고파서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초기 당뇨병 환자들이나 네. 그런 분들 보면은 공복감을 막 호소하셔요. 그러니까 네. 밥 먹고 얼마 안 됐는데 막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심하게 배가 고파서 자꾸만 먹게 돼요. 그리고 조금 먹었더니 자꾸 살이 찌네요. 특히 배가 살이 찌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식사를 보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밥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밥부터 먹고. 그다음에 모든 간식이 뭐 떡이다, 과일이다 하는 것이 당분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막 나오죠. 그 인슐린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몸 안으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남는 칼로리를 저장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지방이죠. 네. 왜냐하면 지방이 단위 면적당 제일 높은 칼로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새로 만들어진 지방 세포들은 대부분 뱃속으로 갑니다. 네.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피하 지방으로 가지 않고 뱃속으로 가니까 날씬한데 배만 볼떡 나오는 그런 이제 우리가 배불떼기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그런 많아요. 비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많이 돼서 창고가 다 차게 되면 네. 인슐린이 나와도 그것이 혈당을 잘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받아들여 주질 않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고 네.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그래도 혈당은 낮춰야 되잖아요. 그 췌장에서 인슐린 더 많이 만들어요. 네. 그래 네가 안 받아? 그럼 나 더 만들어.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다 보면 밥 먹자마자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저혈당에 빠져버려서 막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를 적절히 하고 그걸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에서 이제 네. 당뇨병이 생기는 게 진화의 결과다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당뇨병 치료는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성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제까지의 의료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굉장히 의사 주도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난 병 몰라,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약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주고 몇 마디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달 지나다가 또 와가지고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환자의 자세가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참여해야 된다. 네. 왜?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당뇨를 알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혈당 조절이 적절히 돼야 된다. 사망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적절하게 거의 정상 수준으로 떨고 줘야지만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주사를 쓴다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도움을 받는 거 반,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직접 환자가 내 혈당을 보고 내 생활을 관리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의사하고 접촉을 하고 해서 혈당의 변화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의 개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공부도 뭐 자기주도 학습해야 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도 자기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데 저 궁금해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뭐 그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을 차서 내 혈당, 혈압, 체중 뭐 이런 것을 자꾸 뭐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내가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